여름철이 되면 거울을 보실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죠. 어느새 뺨에 생긴 기미 손등에 도드라진 검버섯. 특히 70대 되신 어머님들이 제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나이 들어서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제가 30년간 피부과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80대인데도 60대보다 깨끗한 피부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비밀은 바로 집에 있는 1,000원짜리 재료 4가지였습니다. 병원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으려면 수십만 원, 백화점, 미백, 화장품도 몇십만 원, 만 원인데 정말 놀랍게도 냉장고와 찬장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했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시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정말 신기한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저는 서울에서 30년간 피부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수진입니다. 그동안 2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해왔고요. 특히 50대 이상 시니어분들의 색소 침착 문제는 정말 수없이 봐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주로 레이저나 화학 필링을 권하게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용도 부담스럽고 부작용 걱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집에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천연 홈케어입니다. 지금도 매주 노인복지관에서 피부 건강 강의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보신 어르신들이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셔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집에 있는 천연 재료 4가지만으로 기미잡티 검버섯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피부 트러블로 고민하고 계신 50대 이상 분들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왜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이 비법이 이렇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하셔야 하는지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왜 여름철에 기미와 잡티가 더 심해지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피부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세포가 있어요. 이게 마치 공장 같은 건데 자외선이나 열, 심지어 땀까지도 이 공장을 더 열심히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유독 기미가 짙어지는 거예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피부의 장벽이 얇아져서 마치 벽에 금이 간 집처럼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의 자외선을 받아도 젊은 사람보다 색소 침착이 더 잘 생기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비싼 화장품을 써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미백 성분들의 대부분은 천연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쓰는 글리콜산은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성분이고 젖산은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성분이거든요. 심지어 유명한 화장품 회사들도 이런 천연 성분들을 농축해서 만든 제품을 수십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방부제나 인공향료 같은 불필요한 성분 없이 순수한 효과만 얻을 수 있다면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30년간 피부과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가장 자연스럽고 부작용 없는 치료가 바로 이런 천연 성분을 활용한 것이었어요. 화학 필링이나 레이저 시술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피부 본연의 회복력을 키워주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피부의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해요. 부작용 걱정 없이 집에서 편안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하셔야 할 일은 베이킹소다를 준비하는 겁니다. 마트에서 춘머머미 꼬메용 꼬마야다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 베이킹소다 말이에요. 제빵용이든 청소용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순수한 베이킹소다라는 거죠. BSNS 베이킹소다가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베이킹소다의 정식 이름은 중탄산나트륨인데 이게 우리 피부 표면에 쌓인 각질을 아주 부드럽게 제거해 주거든요. 마치 아주 미세한 사포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화학 필링처럼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효과는 확실해요.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68세 반경자 어르신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오른쪽 볼에 동전만 한 기미가 있으셔서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셨어요. 심지어 집 안에서도 거울 보는 걸 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딸 결혼식을 2달 앞두고 계셨는데 사진 찍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대요. 화장으로도 잘 가려지지 않아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셨거든요. 처음에는 레이저 시술을 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분의 피부 상태를 보고 천연 방법을 먼저 권했어요. 피부가 전체적으로 민감한 상태였거든요. 무리한 시술보다는 천천히 피부 본연의 힘을 키워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 베이킹소다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걸로 정말 될까요? 하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뭔가 피부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3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기미가 절반 이상 옅어져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피부톤도 한층 밝아져 있었고요. 결혼식 당일에는 마스크 없이도 당당하게 사진을 찍으실 수 있었죠. 지금도 가끔 안부 전화를 주시는데 매번 고맙다고 하세요. 베이킹소다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피부 표면의 죽은 각질들이 멜라닌 색소와 함께 쌓여있는 걸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벽지를 벗겨내면 아래에 깨끗한 벽이 나타나는 것처럼 각질을 제거하면 아래에 있는 새로운 피부가 드러나면서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밝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베이킹소다는 절대 그냥 물에만 타서 쓰시면 안 돼요. 너무 자극적일 수 있거든요. 반드시 다른 재료와 함께 섞어서 써야 해요. 그래서 2번째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2번째는 플레인 요거트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드시는 그 요거트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플레인 요거트여야 한다는 거예요. 설탕이나 과일이 들어간 건 절대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요거트를 피부에 바르고 이상하다 하시는데 사실 요거트는 피부과에서도 인정하는 천연 미백 성분이에요. 요거트 속에는 젖산이라는 천연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젖산이 바로 피부과에서 화학 필링할 때 쓰는 성분 중 하나예요. 원리를 쉽게 설명드릴게요. 멜라닌 색소는 피부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져서 점점 위로 올라와요. 마치 지하에서 만든 물건을 1층, 2층 거쳐서 옥상으로 올리는 것과 같아요. 젖산은 이 과정에서 멜라닌 색소를 분해해주는 역할을 해요. 동시에 피부에 수분도 공급해주고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면서 멜라닌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게 돼요. 그래서 기미나 잡티가 더 진해지는 거거든요. 요거트의 젖산이 이런 정체된 멜라닌을 부드럽게 분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요거트를 고를 때 성분표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요거트 중에는 인공 젖산이나 방부제가 들어간 것들이 많거든요. 되도록이면 유기농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시고 성분이 단순한 걸로 고르세요. 이건 제가 가장 안타깝게 본 사례이기도 합니다. 인천에 사는 72세 김순희 어르신인데 손등과 팔뚝에 검버섯이 정말 많으셨어요. 평소에 텃밭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40년 넘게 농사를 지으시면서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셨던 거죠. 이분의 손을 처음 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손등 전체가 갈색 반점으로 덮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분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는 걸 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동네 분들과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고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이웃들과 나눠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긴팔만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손자들이 놀러와도 손을 내밀기가 부끄러우시대요. 며느리가 걱정되어서 저한테 모시고 오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소극적이셨어요.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하시면서 체념한 표정이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분의 손을 자세히 보니까 충분히 개선 가능한 상태였거든요.
제가 이 요거트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베이킹소다와 함께 쓰시라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요거트를 손에 바른다고 하시면서 신기해 하셨어요. 하지만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하시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손이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2주 후에는 색이 좀 옅어진 것 같기도 하고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희망을 표현하셨어요. 한 달 후에 직접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손등에 검버섯색이 눈에 띄게 옅어져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피부도 부드러워져 있었고요. 이분이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선생님 손을 보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하시더라고요. 요거트의 보습 효과와 미백균 효과가 동시에 작용한 거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지는데 요거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겁니다. 젖자는 미백을 유지방 성분은 보습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요거트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실온에 30분 정도 둬서 차가움을 빼고 사용하세요. 너무 차가운 상태로 사용하면 피부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밀가루를 준비하는 겁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 쓰시는 바로 그 밀가루예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재료거든요. 아니, 밀가루를 하고 놀라실 텐데 밀가루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베이킹소다와 요거트를 섞으면 너무 묽어지거든요. 피부에 발라도 흘러내려서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밀가루가 있어야 피부에 잘 붙어서 제대로 된 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밀가루 속의 단백질 성분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수분 증발을 막아주거든요. 마치 천연 보습막을 만들어주는 거죠. 밀가루에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피부 표면에서 얇은 막을 형성해요. 이 막이 다른 성분들이 피부에 오래 머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농도를 맞춰주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또 밀가루에는 이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나이아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피부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점도를 맞춰주는 것 이상의 미백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네 번째 재료는 바로 식초나 레몬즙입니다. 아니, 식초를 얼굴에 하고 놀라실 텐데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식초나 레몬즙은 산성 성분인데 이게 피부의 pH 균형을 맞춰주면서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주거든요. 특히 요거트의 젖산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요. 마치 옐포 오일이 3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식초나 레몬즙은 딱 한두 방울만 넣으셔야 해요. 많이 넣으면 오히려 피부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황금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30년간 연구에서 찾아내는 완벽한 비율입니다. 베이킹소다 한 티스푼 플레인, 요거트 한 밥숟가락 밀가루, 한 밥숟가락, 그리고 식초나 레몬즙 딱 한두 방울. 이게 바로 기적의 황금 비율이에요. 이 비율을 지켜야만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정확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용기를 준비하세요. 반드시 플라스틱이나 도자기 그릇을 쓰세요. 금속 그릇이나 숟가락은 절대 안 돼요.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만나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금속이 녹아들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섞는 순서가 중요해요. 베이킹소다 한 티스푼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플레인 요거트 한 밥숟가락, 밀가루 한 밥숟가락, 마지막에 식초나 레몬즙을 딱 한두 방울만 넣어주세요. 세 번째 섞는 방법이에요. 나무 젓가락이나 실리콘 스푼으로 시계 방향으로 10에서 12회 정도 저어주세요. 약간의 거품이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농도는 마요네즈처럼 살짝 되직한 정도가 가장 좋아요. 너무 묽으면 밀가루를 조금 더 너무 되직하면 요거트를 조금 더 넣어주세요. 사용하는 방법도 정말 중요해요.
깨끗이 세안한 얼굴에 수건으로 물기를 톡톡 제거한 다음 손이나 팩브러쉬로 얼굴 전체에 펴 발라주세요. 특히 기미나 잡티가 있는 부위는 조금 더 도톰하게 발라주시고요. 10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5에서 10분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미온수로 부드럽게 세안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걸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 적당해요.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2주에 한 번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절대 매일 하시면 안 돼요. 피부에도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반드시 팔 안쪽에 먼저 발라서 테스트해 보세요. 10분 정도 있다가 빨갛게 되거나 따갑지 않으면 얼굴에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5분만 하시고 괜찮으면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팩을 한 후에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이 팩을 사용하시면서 평소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팩을 한 후에는 반드시 올리브 오일이나 바셀린을 발라주세요. 팩으로 각질을 제거한 후 피부가 일시적으로 민감해지거든요. 이때 충분한 보습을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을 손바닥에 비비신 다음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팩을 한 다음 날에는 외출 시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각질이 제거된 피부는 자외선에 더 민감해요. 마치 새살이 돋은 상처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자외선에 노출되면 멜라닌이 더 많이 생성될 수 있거든요.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세요. 세 번째 피부에 자극이 없고 괜찮으신 분들은 최대 3일 사용하고 4일 쉬는 주기를 지켜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효과가 좋다고 매일 하시려고 해요. 하지만 피부에도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3일 연속 사용하신 후에는 반드시 4일 정도 쉬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되고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베이킹소다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기. 두 번째, 플레인 요거트로 미백과 보습 동시에 하기. 세 번째, 밀가루로 팩의 농도 맞추고 영양 공급하기. 네 번째, 식초나 레몬즙으로 pH 균형과 멜라닌 억제하기.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름 더위에 모자를 깊게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셨던 날들 기억나시죠?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고 사진 찍을 때도 자꾸 뒤로 빠지고 싶으셨던 그런 마음 저도 정말 잘 알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은 다시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아직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사용하신 분들을 보면 피부뿐만 아니라 표정까지 밝아지세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웃음도 많아지고 외출도 즐거워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건강한 피부가 주는 진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내용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똑똑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도 이제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나이가 되셨잖아요. 피부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배운 내용 바로 냉장고 열어서 요거트 확인해 보시고요. 찬장에 베이킹소다와 밀가루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모든 재료가 집에 있다는 걸 확인하시는 순간 벌써 변화는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분들, 자매분들께도 알려주세요. 같이 해보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서로 격려도 하고 변화도 확인해 주시면서 말이에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기쁨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급해하지 마세요. 피부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2주 후, 한 달 후에 여러분 피부를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늘 여러분과 함께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름 되세요. 감사합니다. 삶의 가장 큰 교훈은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은 67세 피부과 의사 김수진 선생님이 전하는 천연 재료로 기미와 잡티를 개선하는 방법을 통해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68세 방영자 어르신과 72세 김순희 어르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피부 관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은 베이킹소다, 요거트, 밀가루, 식초라는 집에 있는 재료로 자신감을 되찾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다시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작은 실천으로도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비싼 시술이나 화장품이 아니라 내 피부에 귀 기울이고 꾸준히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따라하며 자신감을 되찾아보세요. 당신의 피부는 아직 빛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기고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될 거예요. 이 여정을 함께하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